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가 엔비디아를 대체하기 시작했다라는 뉘앙스의 아이온큐의 피터 칩맨 CEO가 굉장히 대담한 발언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아이온큐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분석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이온큐가 모건 스탠리가 주최하는 기술 미디어 이동통신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CEO 피터 칩맨과 CFO 토마스 크레머가 연설을 했는데 CEO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Q&A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양자 기술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답변으로 35AQ, 지금 아이온큐가 도달한 수준이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주력 GPU 중 하나인 DGX H100과 비슷한 수준의 연산 능력을 가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DGX H100은 80GB 수준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개당 가격이 6억 원을 상회하는데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AI 딥러닝 연구 개발을 위해 내놓은 고성능 GPU 시스템이죠. 그래서 큐비트를 늘릴 때마다 양자 컴퓨터는 계산 능력이 2배씩 늘어나고 있고 아이온큐가 64AQ에 도달하면 무려 35억 개의 DGX H100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모든 것에 다 능하진 않다는 거죠. 1 더하기 1과 같은 산수는 고정 컴퓨터가 더 잘하지만 미적분 같은 이런 복잡한 연산에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화학과 머신러닝, 최적화, AI 강화 분야에 주로 쓰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자를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로 실세계는 양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스템, 지금 고정 컴퓨터로는 양자로 된 세상을 제대로 시뮬레이션 할 수 없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챗GPT를 필두로 해서 NLP,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대형 언어 모델, LLM 훈련을 위해서는 3만 개의 서버가 필요하고 그 서버마다 8개의 GPU가 들어가서 24만 개의 GPU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데 3달이 걸리고 10억 달러, 1조 3천억이 넘게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을 벗어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그래서 챗GPT의 다음 버전이 나와서 10배의 연산 능력이 필요하다면 훈련에 100억 달러, 13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전 시스템의 확장성은 한계에 도달을 해서 이에 대해서 샘 알트만이나 일론 머스크는 지구를 위해서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써야 되는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라는 겁니다. 피터 칩맨 CEO 생각에는 이게 정답이 아니고 양자가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죠. 64EQ 수준에 도달을 하면은 한 개의 연산을 할 때 걸리는 속도가 우리의 노트북 속도와 비슷한데 하지만 노트북은 한 번에 하나의 연산을 하지만 이 64EQ 같은 경우는 2의 64승 1800조개의 상태를 경우의 수를 동시에 한 번에 연산해서 처리한다는 거죠.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큰 슈퍼컴퓨터인 프론티어는 120조개의 경우의 수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10배 이상 강력하다. 근데 64EQ는 하나의 칩에 제작이 되는 거고 최고의 슈퍼컴퓨터보다 강력해질 것이다 라는 대담한 발언을 하고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핸드폰을 다 합친 성능과 비슷하다. 그리고 256AQ는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이게 64AQ가 2025년 목표, 내년 256AQ는 내후년 2026년 그리고 2030년에는 1000개가 넘는 알고리즘 큐비트 수준에 도달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뭘 하냐? 풀만한 문제는 너무 많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매일 받는 택배 같은 경우도 택배 회사에서 배달을 하는데 최적화된 경로를 과연 지금 쓰고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명의 기사가 약 180개의 주소로 간다고 하는데 그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보려면 180 팩토리얼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180 팩토리얼을 계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걸 다 계산하지 않고 몇 개의 생략을 해서 쉽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효율을 뽑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는 이것을 단 한 번의 연산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잠재력이 크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고정 컴퓨터처럼 명확한 답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확률을 주기 때문에 여러 번 실행해서 가장 확률이 큰 곳이 답으로 나오는 방식이다. 자, 그럼 질문이 또 들어옵니다. 아이온큐가 경쟁사들보다 빠르게 이 쓸만한 수준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답변으로 큐비트 구축 방식은 여러 개다. 뭐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복습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인공적인 큐비트, 사람이 만드는 초전도체 방식 같은 게 있고 자연에 있는 원자를 그대로 쓰는 자연 큐비트 진영으로 나뉘는데 아이온큐는 자연 그대로의 원자를 사용하고 있고 수율 문제가 없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공 큐비트는 사람이 제조하기 때문에 수율 문제부터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 두 방식 모두 얼마나 큐비트를 환경으로부터 고립시키는가가
진짜 중요한데 이 잡음이 적을수록 더 어려운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산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오류가 누적이 되는데 오류율이 조금이라도 더 크면 이것이 누적돼서 연산 후에 완전히 틀린 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이온 트랩은 오류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장 큰 양자회로, 즉 가장 복잡한 연산을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피러제프맨 사장님 생각에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가 아니라 모든 큐비트 그 구축 방식이 시장에서 기회를 얻게 될 건데 이온 트랩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5년간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10년, 15년, 20년 뒤에는 누가 우위를 점할지 아직은 모르겠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위상학적 큐비트와 같이 아직은 미완성인 기술이 그때는 우위를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큐비트 구형 기술들은 서로 경쟁 관계로 보기보다는 각자 시장에서 우위를 가져갈 타이밍이 다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 뉴스에 어떤 양자 컴퓨터 만드는 방법이 나와서 엄청나게 돌파구가 됐다라고 해도 별로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별로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한 가지 큐비트를 만들어서 제품 제조까지는 10억 달러, 1조 원이 넘게 필요하고 5년에서 10년 정도의 테스트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1위 1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제 피러제프맨 CEO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아이온큐가 이런 면에서는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창립자의 퇴사에 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두 창립자들은 원래 대학 교수이고 NEA라는 벤처 캐피탈이 먼저 이 둘에게 접근을 해서 회사 시작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보통 이 기업을 창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VC들한테 가서 사업계획서를 보여주고 투자해달라고 하는데 거꾸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메릴랜드 대학과 듀크 대학은 아이온큐가 0.5% 지분을 주는 대신 두 대학에서 두 교수진이 15년간 쌓아온, 또 앞으로 2025년까지 내놓을 연구 결과에 대해 이 특허를 독점 상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다. 제가 공시를 찾아보니까 정확히는 듀크 대학과는 26년 7월까지고 메릴랜드 대학과는 이 만료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대학에서 연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연구 결과를 아이온큐가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부가 이미 대학을 통해서 아이온큐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IPO 상장 준비할 시기에는 두 창립자 피러제프맨 CEO 셋밖에 없었는데 두 명이 모두 회사로 와버리면은 이 대학에 아무도 남지 않기 때문에 대학과의 계약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리스 먼로 교수가 먼저 듀크 대학으로 돌아간 거고, 김정선 교수 같은 경우는 안식년을 가지고 2년간 아이온큐에 근무하면서 처음에는 엔지니어링 쪽, 그 다음에 R&D,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담당을 하면서 여러 요직들을 담당하면서 완전한 팀을 이루기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지금은 완전한 팀을 이루게 돼서 학교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 정부는 약 연에 1억 달러, 약 1,000억 원을 두 대학에게 지급을 해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서 이온 트랩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돌아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온큐는 여전히 그들의 연구를 이어받아서 상용화하게 될 것이고 이 외에 뭐 다른 추측이나 이런 이야기는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피러제프맨 CEO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아이온큐가 목표 달성에 뛰어나다고 하는데 AQ, 알고리즘 큐비트가 도대체 뭐냐? 모든 큐비트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AQ는 유용한 큐비트를 의미하고 알고리즘을 수행했을 때 쓸만한 결과를 내놓는 유용한 큐비트 숫자를 얘기를 하고, 만약에 뭐 IBM이 지금 1000큐비트 수준을 내놨는데 오류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알고리즘 큐비트가 몇 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IBM의 1000개 큐비트와 아이온큐의 지금 35개 알고리즘 큐비트를 1대1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큐비트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류율도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2025년에 그 변곡점이 될 64AQ를 목표로 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로는 오류 수정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류 수정은 이미 고정 컴퓨터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 양자 분야에서도 16개의 큐비트로 하나의 완벽한 큐비트를 만드는 오류 수정을 넣어서 64AQ를 원래는 달성하려고 했는데 소프트웨어 기술 중 하나인 오류 완화로 이 오류 수정을 넣지 않아도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64AQ를 한 개의 양자칩에 모두 넣을 수 있게 됐고, 이 이상으로 가려면 이제 2026년에는 256AQ죠. 더 많은 큐비트를 통해 오류 수정이 필요하게 될 거고 여러 개의 양자 컴퓨터를 합쳐야만 한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큐비트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양자 컴퓨터의 매력은
합치면 하나의 컴퓨터로 작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뭐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고전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여러 컴퓨터를 합쳐도 연산 능력이 2배가 되지 않는데 네트워크 상에서 뭐 잃어버리는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1.3배에서 1.4배밖에 증가를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얽힘이라는 양자역학의 원리로 인해서 완벽히 2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이 양자 컴퓨터를 합치는 양자 네트워킹의 첫 번째 단계를 완료를 했고 올해 안에 모든 단계를 완성해서 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훨씬 큰 여러 대의 양자 컴퓨터를 합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256 AQ 수준을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양자 컴퓨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개별 양자 컴퓨터가 더 작아져야 되고 더 비용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가 나올수록 더 작고 싸져야 된다는 거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인력의 절반이 더 강력한 양자 컴퓨터 개발에 몰두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더 작고 더 싼 제조가 더 쉬운 양자 컴퓨터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 산업계에서 이렇게 쉽게 배달할 수 있는 제품화된 더 작고 더 싼 제조가 쉬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기업은 아이온큐가 유일하다. 그래서 아이온큐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는 8개의 렉에 들어가고 64AQ 템포는 3개의 렉, 256AQ는 1개의 렉 사이즈로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256AQ 같은 경우는 8개 이상의 작은 양자 컴퓨터들을 하나로 합친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좋은 힌트를 줍니다. 참고로 아이온큐 포르테의 이 기업형 버전,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보시면 총 8개의 렉을 합쳐놓은 형태입니다. 아이온큐 포르테 64AQ는 3개, 이 다음에 256AQ는 아직 이미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 정도 사이즈로 갈 것이다. 자, 그리고 재무적인 모델이 무엇이고 매출의 출처는 뭐냐? 50%는 정부에서 나온다. 그리고 미국 국내보다는 해외 매출이 더 강력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50%는 기업들에게 오고 있는데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는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미래의 매출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 지출 또는 이 회계 보고 사이클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정부 쪽 매출은 3분기에 나오고 기업 쪽 매출은 보통 4분기에 나온다라는 힌트를 주고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여기입니다. 아이온큐가 말 그대로 지난주부터 엔비디아의 작업량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11큐비트 수준으로는 노트북으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었고 29AQ 수준으로는 이 엔비디아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했지만 이제 시뮬레이션을 불가능한 수준으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천 개의 GPU로도 이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를 흉내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엔비디아의 작업량을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데이터 센터에 있는 수많은 엔비디아 제품들이 양자적인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아이온큐가 대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64AQ가 실현이 되면은 고전적인 방법은 이제 뒤처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35AQ로 벤젠이라는 분자를 시뮬레이션 했는데 이제부터 상업적인 측면에서 흥미로워지는 시간이 오고 있다. 64, 256AQ에 도달하면은 이 작은 분자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돼서 신약 개발의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때 되면은 제약 기업들로부터 양자 컴퓨터 실물 수요가 다시 시작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대중들한테 Q&A 시간을 주는데 컨티뉴엄과 같은 기업과 아이온큐는 뭐가 다른가? 일단 컨티뉴엄도 본사가 최고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사장들은 자기 회사가 최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전제를 하고 컨티뉴엄 같은 경우는 셔틀링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온을 연산존으로 가져와서 얽히게 하고 다른 곳에 옮기고 또 가져오고 이런 시간을 많이 소요한다고 합니다. 아이온큐는 36개의 큐비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셔틀링이 아예 없기 때문에 온전히 양자 연산에 시간을 다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 보시면 이건 좀 사이드적인 건데 구글의 TPU가 더 뛰어난데 왜 엔비디아가 더 큰 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쿠다와 같이 GPU 개발을 쉽게 해주는 도구 또는 사용 편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양자 컴퓨팅에서는 어떤가? 양자는 아예 다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양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고전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따로 걱정하고 있지 않고 엔비디아, MS, 구글, IBM,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이미 양자 컴퓨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발 도구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 전혀 몰라도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쉽게 양자 컴퓨터 개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컴파일러를 매번 새로 작업해야 하는가?
오래 걸리지 않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주는데, 한 양자 기업이 분자 분석에 원래 1.5조 개의 게이트가 필요했다. 게이트는 이제 연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단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41만 개만 필요하도록 해서 400만 배 이상의 개선을 가져왔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하드웨어 쪽만 집중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개선이 있어서 양자 시대가 더 빠르게 가속화되면서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35EQ는 현재 6억 원짜리 엔비디아 제품과 비슷한 수준, 64EQ는 이 제품이 35억 개나 필요하다. 그래서 훨씬 더 양자 컴퓨터가 앞서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왔다는 거죠. 현재 AI를 위한 이 LLM 훈련을 위해 3달 1.3조가 필요한데, 이것의 대안은 양자 컴퓨터이다. 그리고 여러 큐비트 구현 기술들이 있는데 이들은 경쟁이 아니고 각자 시장에서 우위를 가져갈 타이밍만 다를 뿐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5년 후까지는 이온 트랩이 확실한 우세를 가져갈 것 같다. 두 창립자 퇴사는 예정된 것이고 큰 변화는 없다. 이 외에 이야기도 없다. 유일하게 아이온큐만이 양자 컴퓨터의 소형화와 비용 감소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35EQ로 벤젠이라는 분자를 시뮬레이션 했는데 상업적으로 흥미로워지는 수준에 진입을 했고, 64, 256EQ부터는 신약 개발에 사용되면서 새로운 양자 컴퓨터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한번 내려보면은 피터 잭맨 CEO도 언급을 했지만 모든 CEO는 자기 회사가 최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론 자신감 있는 대담한 발언들을 했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도 잘 지켜왔지만 참고만 해서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가 엔비디아를 대체하기 시작했다라는 아주 대담한 발언으로 피터 잭맨 사장님의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 발언 내용들을 정리하고 한번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좀 더 아이온큐를 지켜보면서 진짜 이 사람 말대로 되는가, 요거를 모니터링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